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 되돌아보면서 다음 주 시장 미리 전망해 보고요. 또 우리만의 현명한 전략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어제 이틀째 상승 마감하면서 2140선 회복을 한 바가 있었지만 오늘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시각대 2133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에서는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한 주간의 흐름 먼저 되짚어 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조금 장이 올랐던 것은 어제 또 옵션 만기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수가 강하다 보니까 지수는 올랐었는데 이번 한 주를 크게 놓고 보면 이번 주 흐름 자체도 크게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낮았던, 어떻게 보면 양 지수가 고점을 조금 낮추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주는 가장 좀 시끄러웠죠. 북핵 리스크가 가장 결정타였고, 물론 이제 내일이 북한의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이기 때문에 과연 사실 북한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미국의 상당히 강한 프레스, 그리고 북한에 아직 또 강한 어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또는 핵실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번 주 장을 조금 박스권에 가두는, 박스권인데 조금 안 좋은 박스권이었어요. 고점을 조금 낮췄으니까 그런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장만 조정을 보인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이번 한 주 동안요 여전히 좀 약간 약한 장세였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도 100포인트 이상 다우지수가 하락하게 됐는데 약간 좀 재미난 게 있어요. 내일 북한의 어떤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또 미 재무부에 환율 보고서 의회 제출이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먼저 트럼프는 사실 지난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본 모습이었죠. 그래서 중국은 환율 조작국 이슈에서 배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우리의 그 기준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기준 자체는 세 가지 요건이 있죠. 대미 경상 무역 수지가 얼마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일단 우리는 무조건 배제 안 한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도 역시 지금 현재 수준의 환율 관찰 대선국적으로 좀 남지 않을까, 그러한 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지금의 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트럼프 같은 경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지금 자꾸 옐런과 배치되는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약간 지금 조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 강한 달러를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 달러가 미국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한 달러를 원한다. 그리고 물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금리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약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금 머리가 계산이 복잡한 그런 증시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제 금 투자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온스당 1280불까지 작년 11월 이후 최고까지 올라갔고, 엔화 같은 경우는 110엔을 깼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엔화, 미국 재무부 국채, 금, 스위스 프랑, 이런 돈들인데요.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 자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장으로 봐보니까 외국인들이 확실히 지금 4월 접어들어서 누적 매도가 한 5천억 조금 안 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하다 보니까 지수는 좀 약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이러함에도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오늘도 사실 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양 시장이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겔 S8의 그 예약 판매가 이미 이제 100만 대 예약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판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FPCB 관련주라든지 OLED 관련주들의 개별주는 그래도 나름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도 참 어려운 이슈가 많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해외에 있어서 또 대선과 관련된 투표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도 좀 관망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일정을 좀 살펴주시면서 흐름을 먼저 전망해 주실까요? 네, 사실 다음 주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높고, 일정을 놓고 보면 역시나 이제 개별 일정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이 조금 나쁘긴 한데, 지금도 보면 종목들 흐름 자체를 잘 공략을 하고 섹터를 공략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진행되는 이슈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NC소프트가 가장 강하죠. 그 강한 흐름은 여전히 넷마블의 IPO가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상당히
더 가시권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해외 IB 쪽으로는 넷마블의 그 수요 예측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쳤다고 해요. 이게 지금 수요 예측 자체가 이제 다음 주 20일까지, 그러니까 4월 20일까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공모가가 나옵니다. 과연 중요한 것은 공모 각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12만 5천에서 15만 원 정도.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인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 넷마블의 공모가 자체도 상당히 상단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큰 뭐 엔소프트의 주가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일부 코스닥에 보면 넷마블 관련주들의 흐름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아마 마지막 좀 하이라이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S8이 이제 사전 론칭을 하게 되면 4월 21일 날 본격 판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에서 보면 갤 S8 관련주들, 어저께인가요? 오늘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개별주 중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하여튼 일부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갤 S8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4월 21일 날 출시하는 갤럭시 S8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미국이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는데 약간 왜 그러냐면 실적 발표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좀 봤더니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8일 화요일 예정이고요. 19일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항상 보면 그 미국 실적 시즌은 그런 게 좀 있어요. 팩트셋,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조사기업 팩트셋 같은 경우는 항상 약간 5% 미만으로 실적을 좀 좋게 전망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예전에는 뭐 알코아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이 금융주라는 거죠.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보통 미국 증시 다우지수를 이끄는데, 이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는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이 실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저께인가에 나왔던 그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건 이제 부실채권 판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도 작년에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 이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실적, 금융주의 실적 시점, 그리고 가장 다음 주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19일이군요. 수요일 날. 미국이 이제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베이지북이 발표된다는 건 이제 5월 초순에 다시 FMC의 2주 전에 열리는 건데, 물론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상설은 거의 지금 예측 안 합니다. 한다고 해도 6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지난주죠. 예, 지난주 미국의 고용 동향 자체가 10만 건도 못 미쳤습니다. 9만 8천 건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과연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미국의 경기 상황을 다시 한번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이지북에서 바로 뭐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는 게 3월에 올렸기 때문에 5월보다 6월 확률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당장 5월 미국의 FMC 회의와 연결되는 그림인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좀 부진했던 고용 시장에 대한 연준의 판단이 어떤지를 베이지북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또 일정으로 보면, 제가 오늘 한국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군요. 네, 21일은 이게 사실 그 복합 영종도죠. 파라다이스 시티 1차 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뭐 코스닥 종목 중에는 파라다이스라든지 카지노 종목들이 움직일만 하긴 한데, 사실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스케줄 차원에서만, 이게 사실 그 아시아 최대입니다. 복합 영종도 같은 경우는 그 파라다이스 카지노 시티를 말씀드린 건데, 일단 이벤트적으로는 다음 주 20일 날 그것이 좀 예정됐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아까 제가 21일 날 그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전 예약 좀 신청하신 분 좀 많죠? 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제가 원래 삼성폰에 그렇게 혹하는 사람이 아닌데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갤럭시 S8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애플한테 밀리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위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이미 다시 지분율 마켓 점유율 20%를 넘어가면서 1분기를 이미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뭐 굳이 갤 S8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위를 수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갤 S8이 잘 팔리게 되면 기존 스마트폰도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S7, 오히려 6까지 팔린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그걸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삼성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조금 갖고 있던, 아니면 뭐 갤로트 5라든지 약간 2, 3년 전 구형 모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덥석 비싼 돈을 주고 신규 스마트폰을 사기보다는 그보다 약간 가격 정책이나 이벤트가 많은 7이나 6를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봤을 때는 다 좋은 겁니다. 그 관점에서 아마
삼성의 갤럭시 S8의 본격 판매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훨씬 넘는 거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다음 주 일정은 한국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아까 주초에 넷마블의 수요 예측 그리고 중반으로 이어지면서 역시나 갤 S8의 모멘텀 시장에 붙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국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주요 위클리 업종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좀 돌입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업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과거를 보면 이제 네. 우리 여러분들도 실적 시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겪어보지 않습니까? 네. 딱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원래 월 초에 삼성전자 추정치 발표 그리고 이제 월 후반부터 뭐 현대차, 포스코 다 실적이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 이상하게 대형주가 재미가 없어요. 시장도 박스권이고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그런 정세로 갈 흐름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지수 밴드 전망치를 이번 주보다 또 조금만 낮춰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마 2020선에서 한 2050선의 박스권에 좀 형성하지 않을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한 620선에서 현주가 수준입니다. 630선에 조금 갇히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더 점수를 주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금융주, 이 약간 좋았던 그 화학주,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주춤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틈을 타서 지금 기관들은 오히려 그쪽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 보호적으로만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이라든지 중형주 IT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장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은 뭐 한미약품이 잠깐 움직였습니다만은 또 옹식류에서는 이번 주에 약간 좀 제가 볼 땐 투기적인데 크라운 제과와 크라운 혜태홀딩스의 분할 때문에 오늘은 혜태제과까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개별적인 재료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료라든지 제약 최근에 보면 유통 이런 코스피 있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경기 민감 대형주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단발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형주는 여전히 뭐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 약간 멀쩡한 회사 중에서 신고가 종목 잘 찾아보면요. SFA, OLED입니다. 이녹스, BH, 대득 GDS, 다 인터플렉스, 다 FP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FP12와 올레드가 지금 코스닥 개별이 이끄는 것이고,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은 이번 주 후반부터 약간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테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봐서, 다음 주가 코스피가 약간의 박스권을 형성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뭐 다음 주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이 IT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내외적 이슈도 많고 또 실적 시즌을 앞두면서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실적 호전주나 경기 민감주들의 선별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볼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